네. 떡국열차 4교시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떡국열차. 힘내야 됩니다, 우리가. 웃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요? 재밌는 얘기요. 봉다리 얘기할까요? 제가 봉다리. 감사합니다. 벌써 웃기셨네요. 가게하고 전빵의 차이점 아세요? 아니요.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빵에는 아지매가 있고. 뭐예요? 뽑아오셨어. 경상도에서는 전빵이라고 해요. 전빵. 그 가게라고 안 하고. 슈퍼마켓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예, 전빵. 야, 전빵에 가서 담배 좀 사온나 이렇게. 전빵? 전빵이라고 옛날에도 썼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또 이 말 아니에요. 잔돈하고 줄이. 잔돈하고 줄이는 없어요. 없어요. 아기와 얼라의 차이점 알아요? 아니요.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 학교는 가고 다니고. 다니고 학교는 댕기고. 땡깁니다. 이건 알 것 같아. 아주머니와 그러면 아지매의 차이점 알아요? 아주머니랑 아지매? 아지매요 이러잖아요. 왜? 네. 차이점 아느냐고. 몰라요. 모르죠.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습니다. 자,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언어학적으로 고찰했습니다. 네.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고 네. 밀가리로 만들면 국시. 요리학적 고찰을 했습니다. 끓이면 국수요, 끼리면 국시. 포장학적 고찰을 하겠습니다. 봉지에 담으면 국수요, 봉다리에 담으면 국시다. 아니 근데 준비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왜 무령왕릉 있잖아요. 무령왕릉. 네. 공주해 보죠. 공주요? 네, 공주. 충남 공주요? 거기에 문영왕릉이 있습니까? 공주에 문영왕릉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왜 이래? 오늘 왜 이러죠? 몰랐다가 이제 내가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잘 맞추셨어요. 공주에 있습니다. 충남 공주. 문영왕릉이 여러 가지 이제 화제를 많이 났는데, 발견나자마자 하루 만에 모든 유물을 수습했다는 거. 난리 났어요, 그때. 일반인들도 막 들락날락거리고, 통제가 안 돼가지고. 73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믿지 마. 믿지 말아요. 어쨌든 이제 그 백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가. 네. 그리고 동성왕이라고 있거든요. 백제 동성왕. 그러니까 동성동문 할 때 동성왕 말고 동성왕이 있는데 동성왕이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처음으로 이제 추진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주로 이제 피난 왔잖아요. 그 위례성에 있다가 계로왕이 이제 죽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공주에 이제 털을 잡거든요. 공주의 털을 잡는데 공주의 왜 귀족들이 토착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을 산 거예요. 신라하고 이렇게 하다 권력 나눠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성을 살해해버려요. 백가가. 살해 성공합니까? 네, 살해 성공합니다. 왕을? 네. 그러니까 공주 시대 초기 한 20-30년 동안에 왕이 4명인가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왕권 투쟁, 그러니까 그 왕권이 굉장히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수습하는 사람이 문영왕인데. 야, 그 왕 되기 싫었겠다 그때는. 문영왕인데 문영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괴로왕이 고구려하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괴로왕이요? 아니 괴로죠. 개처럼 죽었다고 할 때 괴로왕. 괴로왕. 괴로왕도 돼요. 괴롭게 죽었어요, 정말. 너무 괴로왕. 정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 나 이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 이래가지고 동생을 불러요. 동생 이름이 곤지예요, 곤지. 연지는 안 나오나요? 곤지 연지 안 나와요. 곤지가 나와요. 곤지 보고 아무래도 우리 위례성은 힘든 것 같다. 일본에 가서 좀 터 좀 닦아라. 일본이요? 네,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곤지왕이 되는군요. 곤니치왕. 곤니치왕? 아유. 그래서 이제 곤지왕이 보고 이제 그래 좀 털을 닦아라. 알겠습니다, 형님. 갈게요. 그 대신에 형수 주소 이렇게 되고. 진짜요? 형수를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형수에 반해 있었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형수를 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록은 없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정비가 아니고 이제 왜 본부인이 아니고 후첩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형의
와이프를. 여자를 달라고 해요.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게르왕이 지금 급하잖아요. 네, 그래 데려가라. 아, 게르왕. 괴롭다. 안 그래도 위로도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또 동생까지 달라고 동생이 또 부인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줘야죠 뭐 어쨌든. 주죠. 데려가라. 네. 대신에 지금 임신했으니까. 임신해서 보내요? 뭐. 야, 이거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네. 데리고 가다가 혹시나 애를 낳으면, 네. 꼭 돌려달라고, 애는. 그 사람이 문영왕이에요, 문영왕. 그럼 일본 가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섬에서 나요. 문영왕을? 그러니까 한자로는 강나도.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가카라시마.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 끊고 몸을 씻어준 우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가카라시마 가면 문영왕 그 축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야, 그 길로 그러면 백제로 다시 보냅니까 애를? 아니요, 당장은 안 보내죠. 당장 안 보내고 일본으로 데려가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왜 지금 사투리를 얘기를 했냐면. 그 세마왕이라고 불렸어요, 문영왕을. 네. 세마왕? 그러니까 섬에서 태어난 왕이라고 해서 세마왕인데 원래 섬이 일본말로 시마잖아요. 그렇죠, 시마의 그렇죠. 사투리가 세마인 거예요. 일본어 사투리.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경상도 사투리를 좀 얘기한 거고. 그래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좀 쉬어가려고. 우리 알짱 PD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의 환상적인. 아니, 우리 둘이 호흡이 맞았나 봐. 짠 거 아니었어요. 네. 세마왕이라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문영왕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섬에서 태어난 왕이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설계에만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는 아닙니까? 그렇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설계는 믿을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럼 나 믿을 수 없는데 저도. 근데 문영왕릉에서 지석이 발견되면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세마왕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게 지석에. 그 일본 석에 있는 거 좀 난 싫은데. 그렇지, 뭐, 어떡해. 증거가 나와버렸는데. 세마왕. 이게, 그럼 세마왕이에요? 네. 문영왕. 아니, 그래서 이제 곤지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터전을 잡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금마들은, 금마가. 만세일계라고 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계통만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한 3번의 왕권 교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 금마 왕족도. 금마 족속이. 곤지왕 계열이 마지막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금마들은 결국 곤지왕의 후손들인가요? 일부 사학자들의 얘기예요. 아니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왕가에도 천황하면 또 안 되겠다. 일왕 가문에서도 금마라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도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친일파 같아. 친일파 넘겨주실래요 이쪽으로? 아니 이제 자기들 이제 나름 뿌리가 어느 정도 있다. 물론 그건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한반도 쪽하고 자기들 이제 왕실에 이거 기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코멘트는 했죠. 그리고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건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일본 학자들도 사석에서 술을 마시고 한국 학자들하고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아무래도 일왕 가문들은 한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도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반도에서 넘어왔다. 도레인 쪽 핏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왜냐니까 일본 왕족들 다리 이런 데 보면 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리털이요? 네, 그러니까 한민족 사람들하고 아주 진짜 이 DNA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생각보다 털 많아요. 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네, 일본 왕족들은 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데 보면 털 좀 까만 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왕족들은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떡국열차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 일본 금마들은 우리 백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 천황 금마가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계통이 그러니까 모계 계통이 그러니까 도레인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 사람과 관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일부 사학자들 얘기로는 아예 왕 자체가 금마 자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왜 조심스럽냐면 그거 자체가 또 일본이 주장하는 또 적극적인 내선 일처론이 있죠. 일본과 한국 이런 식으로 또 해가 임나일본도 해가 그러니까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항상 접근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갔으니까 딱 우리가 뭐 좋다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서로 관계는 있지 않았겠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곤제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가서 왕이 돼서 자기 친아들이 동성왕이고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양아들이 그러니까 형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문영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서 몇 명의 왕이 죽으니까 곤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동성왕이거든요. 동성왕이 가서 또 죽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백가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문영왕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로왕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는 거죠. 문영왕 때 굉장히 왕권이 안정되고 이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신들이 많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제 중흥을 다시 이뤄낸 거예요. 맞습니다. 백제 중흥을 이끌어낸 문영왕. 그리고 또 신라에는 또 무열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열이 있죠. 무열왕릉은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 문무왕. 문무왕인가요? 아는 척 실패. 잠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무왕릉은 저기 바다 속에 있잖아요. 바위. 그렇죠. 무열왕이라면서요? 내가 용이 되겠다. 맞습니다. 그 무열왕이 이제 문무왕 아버지. 김춘추고 무열왕이 김춘추. 김춘추는 그냥 묻혀요. 땅에. 아들이. 문무왕이 실제로 이제 통일 그러니까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까지 정복할 때는 무열이가 살아 있는데 그렇죠. 고구려 정복할 때는 그 전에 죽어요. 하여튼 이렇게 삼국 관계까지 또 정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옥균이 있잖아요. 옥균이. 김옥균 암살. 김옥균. 암살됐나요? 암살당하잖아요. 누가 죽였죠? 홍종우라는 사람이 죽이잖아요. 홍종우? 종우. 홍종우. 뭐 하던 사람이에요? 좀 잔반인데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잔반. 그래도 뭐또 잔반 처리를 또. 잔반 처리해줬잖아요. 옥균이. 그래서 몰락한 양반 가문.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 유학한 사람이래요. 홍종우가. 그런 엘리트가 암살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 그 엘리트고요. 그리고 심청전을 최초로 불력한 사람이에요. 심청전을. 불력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구한말인 그렇죠. 거죠. 구한말인데 고종을 이제 유시해서 그러니까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김옥균이처럼 민주주의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홍종호의 주장.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득에 넘어간 거죠. 누구의 설득에?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왜 저기 옥균이 좀 죽이라고 여러 번 자객을 보낸대요. 그래요? 네. 자객을 보내는데 송병준이라는 사람 있죠. 송병준. 네. 친입한데 어쨌든 송병준이도. 네. 그 드라마 제작자는 아닌 거죠. 주로 모든 걸 연예계로 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참 많이 알아요. 보면 장희빈이나 누구. 이제는 누구. 역시 방송인이세요. 송병준. 정조 이러니까 누구 이러는데. 정조는 정보석이에요. 그 송병준을 고종이 이제 죽여라. 제발 좀 죽여라. 이거 왕이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부러 도망가 있잖아요. 그거 잡으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잡아오든 죽이든 뭐 알아서 하라고.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이 이제 일종의 쿠데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아예 정권을 다 뒤집어엎고 이제 했으니까. 근데 그 실패를 했고 실패해서 서재필은 미국 망명하고 여기는 일본에 있었죠. 네. 근데 일본에 있어가지고 별 재미가 못 보잖아요. 또 일본 애들이 약속대로 안 밀어주고 그 와중에 이제 답답한 차에 이제 이쪽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를 암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쓸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쿄에 남겨두는데 일본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저기 오키나와 보내나요? 오키나와 비슷한 그런 오가사와라는 섬에 오가사와? 37명인가 밖에 안 사는 그 섬으로 보내버린대요. 섬에 37명 사는데. 그러니까 본래 일본에도 기항지로 유명했던 그런 섬에 좌도. 하여튼 그쪽 오가사 맞아. 그래서 거기서 2년 있다가 저기 홋카이도로 보낸대요. 홋카이도? 그 추운데? 훅 간 거지. 눈 많이 오는데 거기. 거기 가면 못 견디는데. 그러다가 다시 도쿄로 왔는데 이제는 옥균이도 이제 일본 애를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속아봤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송병준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종이. 옥균이를 잡아서 이제 데려가려고. 송병준도 친일파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친일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어쨌든 왕이 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잡았대.
옥균을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송병준이 잡았군요. 네. 네. 이제 일종의 일장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지, 김옥준이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정별을 일으켰으며,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며, 막 이랬더니, 감격을 한 거예요, 송병준. 그래? 아이고, 형님. 형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감동 가만을 받아가지고. 송병준이. 놔죽네요. 암살하러 갔다가. 야, 이 토끼랑, 그러니까 토끼 간을 빼내러 거북이 가잖아요.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가 토끼한테 다 설득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을. 그렇죠. 송병준과 김옥균이. 네. 그래서 송병준도 김옥균 수하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반도로 조선으로. 혼자? 그렇죠. 돌아와서 못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고종이 열받은 거야. 저 새끼 저거 사형시켜버리라고. 송병준을. 그랬는데 명성황후가 또 송병준을 잘 봤대요. 잘생겼나? 괜찮나? 뭐 친일파들 보면 좀 젊을 때 잘 나갔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이름이 그렇게 옛날 이름 치고 세련됐어. 병준이 형 마음에 들어요? 송병준이 요즘 써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병준이. 그래서 영화배우 김병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옥균이 같으면 딱 옛날 이름이잖아요. 변호사도 있잖아. 김병준 변호사. 경상도 사투리 진하게 쓰는 그래서 송병준은 목숨을 구했고. 네, 목숨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 거지. 그때 죽였어야 돼. 김옥균을? 아니. 송병준을. 네. 송병준이 나중에 심하게 친일파 되나요? 그렇죠. 뭐 일진에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일진에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송병준이 나중에 그 귀족 자기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네. 금마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명성황후가 이럴 때 보면 좀 잘못한 것도 많아. 지사 깎아 먹기지. 잘생겼었나 보다. 송병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은 일단은 일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또 다른 자객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홍종을 포섭한 거예요. 전마가 쟤는 진짜 아니거든. 쟤 죽이면 니는 진짜 충성하는 거다. 애국하는 거다. 그래서 또 설득을 당한 거야. 이번에는 홍종과 설득을 당한 거야. 그래서 접근을 한대요. 김옥균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옥균이는 중국에 가서 리홍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홍장? 네. 이홍장? 예. 그래서 홍종가 그런데요. 내 리홍장 아들을 낳는다. 네. 같이 중국에 가자. 그러니까 상인가 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구나. 어떻게 죽였어요? 총으로 쏴서. 여기서 이제 총으로 죽이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암살에는 총으로 가야 된다. 대포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네. 본래 이제 덧붙이면 이제 이게 끝이야. 여기로 이제 무게중심 확 이동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기 아까 그 일본에 귀향 갔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전에 얘기는 다 까먹어. 김옥균을 가마를 받은 또 일본인 이제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네. 일본은 그 당시 서생이라 해가지고. 김옥균이 말을 잘했나 보다. 아니, 그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좋고. 네. 아니, 또 뭐, 개화파의 리더잖아요. 똑똑한 건 똑똑한 거. 똑똑하고. 그렇죠. 자원업체 했답니다. 김옥균이요? 네. 집안도 명문 대가였죠. 괜찮구만. 근데 이제 단시간에 좀 더 큰 권력을 이제 정말 이 천하를 한번 경륜해 보고 싶으니까 조금 조급증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급증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이제 일본 이제 서생이 이제 네. 보디가드식으로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날도 상해 여관에 갔는데 이제 잠시 이제 밑에 층에 있는 사이에 홍종우가 하여튼 이제 총을 발사했는데 첫 발에 절명한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계속 확인 세 발 사기를 쐈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 지리한 협상 끝에 이제 시신이 이제 인도가 됐어요. 우리 조선 정부로. 근데 이제 여기 인도가 되자 이제 예전에 갑신정변 때 죽은 이제 김옥균의 거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750명이 죽었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갑신정변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미 죽은 사람 시체를 다시 또 거열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능지처참하고. 한자 좀 써도 돼요? 네.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렇지. 아유, 부관참시를 했다고 합시다. 예.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민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누군가의 아들이 네. 이 살점을 있잖아요. 그 김옥균의 살점을 씹었다는 거예요. 간인가 살점을. 아버지의 원수. 네. 누구 황간의 아들이었던가 이렇게 짚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 민씨 일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 민씨 일족 황간 맞아요. 황간. 민씨 일족 아들들은 아무도 이런 거 없다니까. 아유 저
저기만도 못하냐고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 정도로 이제 그 원한이 좀 분노와 원한이 깊었다. 살점을 씹어 먹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상해서 죽었는데 그 싣고 오는 데만 해도 며칠 걸려 다 썼거든요. 몇 달 됐겠죠. 근데 어떻게 씹을 건 없을 텐데. 간을 씹어서 북배에서 잘 씹혔나 보죠. 그런가. 네. 참. 사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김옥균의 암살도 따지고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옥균이라는 어떤 계엄파 리더하고 네. 당시 이제 동학독민혁명운동이 결합됐다면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그렇죠. 역사가 밝힐 텐데 이게 만나지를 못한 지점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혁명을 또 한번.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새로운 한 번에 또 기회가 잘 될 수 있었는데 결국 또 그 안타까운 지점들이 또 존재하죠. 안으로부터의 혁명이 어쩌면 우린 지금 민주주의가 사실상 외부로부터 이식된 거 아닙니까? 이식. 어려운 말입니다. 마치 그 머리를 심듯이. 우리 민주주의는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생적으로 자라야 있는 게 그러니까. 올해 약점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걸 왜 약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돈 들여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히려 재밌는 게 김옥균에 대한 재평가가 오히려 북한 역사학계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좋아하는 게 자주잖아요. 반외세 자주. 어쨌든 김옥균의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조선 500년의 역사에서 최초로 뭔가 하여튼 자주적인 움직임이 돼. 물론 뒤에는 일본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래도 반해대 자주와의 첫 단초를 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죠. 또 암살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암살 시도 당한 네. 약 600여 회. 나? 용케 살아계시네요. 누굴까요? 바로 그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아하. 예, CIA 등으로부터 네. 나중에 한 400회 넘어가니까 그 암살범이랑 카운트도 안 되겠다 이제. 암살범이랑 친해졌대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죽이러 왔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별별 방법들 뭐 007 같은 영화에서 보면 나왔던 그런 신기한 제품들의 모든 테스트가 바로 그 카스트로한테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극물이 제일 쉬운 거 아닐까요? 근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갖고 여자를 심는 거죠. 그치, 여자를 심었대. 그쵸. 심었는데 네. 그 여자가 카스트로한테 뻑이 간 거예요. 반했어요. 뻑이 간 게 뭡니까? 뻑이 간 게. 아니 진짜 카스트로가 그 표현이 저럴 때는 뻑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적절한 표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완전히 간 거니까. 왜냐면 암살하러 갔는데 반할 정도면 얼마나 멋있어요. 뿅 같다보다는 뻑 같다가 낫죠. 아니 여자가 암살하러 간 거예요? 여자가 이제 암살하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CIA로부터 완전히 이제 돈을 받고 암살을 이제 하겠다고 다 모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만 타라. 그쵸. 이거만 타면 된다. 물에 그쵸. 하긴 그 카스트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미국에서 CIA가 이제 국가가 정부가 후원하는 암살 있잖아요. 외국 요인들에 대한 암살은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인권을 표방한 카터 대통령 때 78년에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금지된 거예요. 불법이다. 뭐 그전에는 그냥 공작을 봐. 78년도에 카터 대통령에서 아니 그때 이제 공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금지됐고 근데 이제 요즘 다시 또 이상하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형식으로.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안 되려면 안 되는 기야. 뭐도 안 돼요. 카스트로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박인 거야. 우리는 다 했어. 99% 내가 만든 거야. 저 참깨라면 참 좋아하거든요. 참깨라면 그거.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 그 고추 참기름 그거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바로 그 고추 참기름을 정말 그 연도와 인물에 의해서 나 안 넣고 먹을래. 나 그냥 안 넣고 먹는다. 그냥 막 우리 러시아 넵초프 이야기 나온 김에 러시아 이야기 하나만 해야 될까요? 그거 말고 그거 알아요. 아니 뭘 또 욕심을 내고 그러세요. 사전을 막아요. 이렇게 직접 하신다고 하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알았어. 네, 한번 아니 들어봐요. 러시아 이야기를 한번. 네. 아니 이거 국산 이야기인데 왜 러시아 이야기를 하냐고. 좀 질투 좀 하지 마세요. 넴초프라면서요. 나 얘기할 거 2개 더 있는데. 빨리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이제 암살에서 최고 이제 20세기 재밌었던 사람은 라스푸틴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스푸틴. 희대의 여성 라스푸틴. 그 고추가 어마어마하셨던 그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러시아 마지막 로마노프 황제가 이제 혈우병이 있어요. 그 혈우병 있는 집안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상처 나도 피 나면 나 죽지 않는가. 그런 불안감을 이 사람이 많이 다스려 준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고백은
그냥 내가 막 확신을 가지고 뭔 말을 하고 뭘 하니까 얘들이 뭔가 플라시보 효과 비슷한 느낌으로 갔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권력이 세지고 막 모든 여자를 다 건드린 거예요. 귀족 부인도 건드리고 그래도 아무도 꼼짝을 못 하니까 이 귀족들이 나름 이제 영국에 또 후원을 했다는데 이 귀족들이 암살을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라스푸틴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독약을 탄 음식하고 독약을 탄 차를 엄청 먹이거든요. 근데 그래 먹었는데 라스푸틴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악마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과학으로 보면 그게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독약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보면 우리 송시엘도 사약을 많이 먹어도 끄떡없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위산 과다가 많이 분비되면 그거 되는데 하여튼 라스푸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이제 심장에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확인하러 갔는데 또 라스푸틴이 한쪽 눈을 뜨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을 너댓 발을 쐈대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겠거니 하고 그래도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강가 있잖아요. 강에 이제 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고 나중에 다음날 해가지고 이제 검시를 해보니까 이 최종 사인이 총알로 죽은 게 아니라 익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강에서 살아나오려고 해가지고 폐에 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은 상태로 그렇죠. 물에 던지면 폐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폐에 물이 차서 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짜 완전 귀신이었다는데 결국 라스푸틴 그렇게 총을 잘 못 쏜 거 아니에요? 머리에 빵! 무서웠을 수도 있죠. 그 왜 사형시킬 때도 총살시킬 때도 한 명이 쏘는 게 아니고 한 여러 명이 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그러니까 서로의 부담이 없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무서워요. 그게 튕기잖아. 총이 튕겨 나가는가. 근데 푸틴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푸틴이 사실은 대통령 이제 지금 권력을 가지게 된 게 옐친이 이제 사실 푸틴을 총리로 시켜줬는데 옐친이 사실 6개월 대통령 임기를 남겨두고 이제 사임을 하고 대통령 권한당이 돼요. 푸틴이.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푸틴이 옐친의 신임을 얻게 된 게 옐친의 딸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타티아나라고 지금 저 망명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국적 이제 망명이라고 다른 나라 국적 그 타티아나하고 베레조프스키라고 아주 이 사람 둘이가 이제 옐친의 신복들 딸이고 뭐 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인데 러시아 검찰총장이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검찰 막아라 된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총장이 지금 완전히 한 건 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된 거예요. 그때 옐친이 KGB 출신이잖아요. 푸틴이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검찰총장하고 여배우들이 노는 테이프를 쫙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검찰 수사가 날아가고 검찰총장 날아가고 수사가 허지부지 돼버리고 완전히 신임을 얻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옐친의 최종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게 푸틴이 바로 그런 역할이 컸다고 하죠.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가 있죠. 푸틴. 아니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사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보면 최종적으로 왕도 정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이 사람 죽일 때 사약 가지고 많이 죽이잖아요. 네. 사약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거는 안 밝혀져 있대요. 뭐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나와 있대요. 안 밝혀져 있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뭘 했었냐면 주로 비상. 그렇죠, 비상. 아니면 수은. 그러니까 수은 같은 걸 사용하면 구멍을 내서 죽인대 위장에. 아니면 부자. 우리가 왜 부자 있잖아요. 부자. 아니면 게알 있잖아요. 게장할 때 게. 뭔 게요? 끼. 크랩. 네, 크랩. 그거에 알 같은 것도 다른 걸 섞어서 독소가 있나 봐요. 있나 보더라고요. 보고알을 그냥 그래서 이제 맞아, 부자는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건데 더 뜨겁게 하면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단종을 죽일 때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약을 먹이고 방에 들어가서 온돌방에 문 가둬놓고 막 불을 뗐다고 이러잖아요. 잔인하다. 그래서 그렇게 죽인 걸 보면 아마 부자를 쓴 거 아닐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송시열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어린애의 오줌을 먹었대요. 네. 동료요법. 역시 부자를 써서 사약을 내렸는데 한 사발 먹고 안 죽은 거예요. 세 사발 먹고 죽었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약으로 소주를 썼다는 거. 네? 옛날엔 사약으로 소주를 썼대요. 조강주 사약 내릴 때 소주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소주를 섞어줬다고요? 아니 소주를. 그냥 소주를요? 그게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요? 네. 우리 알짱 PD는 지금까지 사약을. 근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소주가 아니고 중요한 거잖아요. 거의 한 80도 90도까지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폴란드였던 술은 96도짜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죽는데요. 그렇구나. 아, 그걸 그냥 원샷을 하면? 네. 근데 조광조는 그렇게 소주를 먹고 죽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임형수라는 사람이 중종 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주로 이제 사약을 내린 거야. 16잔 먹는데 안 죽었어요. 술이 세. 단련됐어. 술이 원래 셌대요. 한 잔 더 줘. 16번에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17번째 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이러니까, 그 종이 술 드시라 이러면서 안주를 내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래 참 급성 알코올 그거 안주를 내왔더니 야, 이 벌술을 마실 때도 안주는 안 쓰는 분인데 왜 이거 안주를 내와? 가져가! 이래가지고 안주를 다시 물렸대. 그래서 죽었어요, 술로? 결론적으로 18잔을 먹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목 졸라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약을 내는 건 아니고. 사약으로. 소주를 사약을 내렸다니까. 근데 사약을 내렸는데 분위기가 뭐 안주 먹을 분위기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16잔 정도로 먹일 정도면 지금 분위기 완전히 이상해진 거야. 사약 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일일이 분위기네. 그러니까 왜, 지금 텔레비전에 이런 데 보면, 근무도사나 이런 사람들 내려와서 사약을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죽는 경우도 꽤 많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막 먹고 킥 이렇게 안 죽는다는 거야. 드라마 보면 먹자마자 피를 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독 같은 거 써가지고 하면 그죠. 금방 구할 건데. 근데 보고독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만지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몸을 상하지 않고 죽이는 게 가장 좋게 죽여주는 거니까 사약을 내려서 주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그렇죠. 이걸 특히나 목을 베는 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영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7잔. 18잔. 18잔. 그러니까 16잔까지 먹고 안 죽으니까 한 잔 더 내올 때 안주를 내왔다는 거 아니에요, 종이. 그러니까 이미. 팍틴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금부도사가 가져온 사약은 없는 거야, 이제. 자, 그 집에 있는 술을 가져오게 된 거야. 야, 우리 옛날 조선시대였으면 우리 알짱 PD님 저는 안 죽죠. 그죠? 사약으로는 죽일 수가 없지. 자, 그럼 하나 됐죠, 이제? 네, 하나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구한말에도 삼김시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구한말에? 네. 무슨 삼김시대가 있습니까? 김옥균, 네. 김홍집, 김윤식. 김윤식. 정말 불꽃 연기입니다, 진짜.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김윤식도 있잖아. 그 얘기할 줄 알았어. 김윤석인가? 김윤식 있어요. 김윤식 있잖아요. 김윤식 누구예요? 김윤석인가요? 김윤석? 윤석 아니야? 김윤석. 아기인가 김윤석. 어쨌든 그 김윤식 그럼 김홍집, 김옥균. 왜 삼김이었나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김옥균은 도망가잖아요. 김홍집은 가부개혁 때 맞아 죽잖아요. 을미 명성황후 하고 나서 을미. 김윤식은 살아남아요, 여기서. JP처럼. 살아남아가지고 친일까지도 해요. 친일까지는 하는데 1919년 3.1절 때 3.1 독립만세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독립성명서를 발표하자 했더니 독립성명서는 난 못하겠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일제 거기다가 독립청원서를 제출해가지고 독립성명서는 모르겠고 독립청원서를 낼게 이렇게 청원서를 냈대요 진짜. 일제가 그래서 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까지 받았는데 자기까지 다 몰수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제 1, 2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손자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는 풀려났대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때는. 그렇게 또 살아남으셨고. 아니, 그래, 88세인가 그러다가. 88세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대요. 천수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일과 반일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알짱 PD님처럼. 저는 지일과 반일을 왔다 갔다 했죠. 저는 친일이랑 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삼김시대. 근데 그 암살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냥 하고 싶었어. 김옥균은 암살됐으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곁다리로 아까 얘기를 던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딴 데로 흘러가지고. 요즘은 3포 세대잖아요. 누구요? 3포 세대.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암살 얘기가 쭉 해봤는데 하여튼 이 시대 흐름에 암살이
꽤나 중요하게 네. 여기졌던 큰 영향을 많이 줬죠.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역사를 또 많이 바꿨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많이. 하지만 이제 암살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지지는 않겠죠. 하긴 당장 1979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네. 암살로 봐야겠죠. 일종의 제가 암살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사건도 아주 큰 테마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암살 우리나라 책은 아닌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렇게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고 있다. 하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도 암살이 많이 시저가 되는 거죠. 시저가 제일 먼저 다루죠. 시저가 다 죽은 것처럼 죽는 거 아니에요. 부하 가장 믿는 애한테 죽는 거니까. 그리고 왜 대만의 전 총통은 암살 위장 이런 거 해갖고 한번 선거 이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들통나서 또 총통에서 쫓겨나고 막 그렇죠. 첸수이벤. 첸수이벤.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잉주. 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정도면. 아는 건 깨같이 써먹고는 가는구나. 나랑 비슷해. 예, 하여튼 이런 암살.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팟빵에서 1위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에이, 또 그렇게 너무 순위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운로드만 받읍시다. 집착하지 말고 다운로드만 받는 걸로. 다운로드만 많이 받는 걸로 하고 하여튼 3년에 3,000원이라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국민 백신. 이렇게 또 빨아들여요. 품위 상관합니다. 맞습니다. 지조각이 이렇게 수익 상관으로. 네. 예. 하여튼 오늘 떡국열차 양괄식? 뭐 하나 하고 싶은데. 5교시로 갑시다. 5교시로 갑니까? 네. 진짜. 네. 오늘 저희 떡국열차 진짜 5교시로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떡국열차 4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op me now. Don't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I'm a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